만약에 당신이 매일 스마트폰으로 친구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막 보낼 때마다요. 사실은 당신의 몸이랑 그 우주의 주파수를 물리적으로 조율하는 무려 600년이나 된 어떤 생체 암호를 입력하고 있는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코웃음을 치시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언어를 그저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되게 건조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되게 기계적인 그런 정확성을 기대하거든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걸 원하죠. 네네.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까만 배경 위에 막 삐죽하게 어긋난 하얀 뼈가 명확히 보이고요. 그럼 의사는 모니터를 딱 가리키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네요. 깁스를 합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잖아요. 네, 참 깔끔하죠.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눈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던가 억눌린 감정,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흐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질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그 최첨단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모든 게 엄청 흐릿해집니다. 맞습니다. 아주 혼탁해지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 마음 어디가 막힌 건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가슴이 막 답답한지, 자도자도 왜 무기력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이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이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뚜렷한 병명은 딱히 없는데 환자는 고통스러운 상태, 즉 원인을 콕 집어낼 수 없는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가 정말 엄청난 충격이자 되게 흥미로운 해답으로 다가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네,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한올림 공모자 정론 수행 지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문서를 딱 열면서 또 무슨 한글 발음 교정이나 고어를 연구하는 엄청 따분한 어학 학술지인가 보다 했거든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읽어볼수록 이건 진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가 진짜 공기처럼 숨쉬듯 매일 쓰는 이 훈민정음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신경계, 호흡을 물리적으로 조작해서 우주의 질서와 맞물리게 하는 거대한 생체 튜닝 포크, 즉 음차라는 아주 놀라운 관점을 한번 쫙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신체를 튜닝한다는 접근 자체가 우리가 언어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막 달달 외웠던 그 한글 28자가 도대체 어떻게 저 우주의 28수, 그러니까 별자리죠 그거랑 연결되고 또 우리 인체의 28마디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건지 그 신비로우면서도 지독하게 생략적인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소리의 주파수를 구체적으로 해보기 전에 이 지침서가 요구하는 아주 독특한 전제 조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전제도건이요? 네, 그래야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복본입니다. 복분이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원래의 뿌리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 사회에서 명상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나 지금보다 내 멘탈이 더 강해지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막 좋은 글귀 찾아 읽고 긍정적인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나의 결핍을 새로운 지식이나 에너지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복본은 철저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운다. 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취로 자신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번아웃에 빠져서 속이 완전 텅 비어버리거든요. 이걸 컴퓨터로 치면 느려진 컴퓨터에다가 더 좋은 고사양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꽉 차버린 램 용량을 완전히 싹 비워서 초기 상태로 리셋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램을 비워서 초기화한다. 그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네요. 사실 지침서에도 되게 비슷한 맥락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흙탕물 비유 말씀이시죠? 네네. 그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억지로 손을 넣어서 막 휘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둬서 흙이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근데 솔직히 현실을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당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막 억지로 심호흡을 엄청 크게 하고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막 쥐어짜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통제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면의 중심은 더 덜컥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교감신경계가 그 억지스러운 의도 자체를 생존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억지로 하는 걸 위협으로 느낀다고요? 네, 지침서에서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공모자라는 세 가지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모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공은 텅 비어있는 근원의 고요함이고요. 모는 그 고요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대지 같은 어떤 품음, 그리고 자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생명력과 의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타 연주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악기 연주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즉 자를 만들어내려면 먼저 기타 내부에 텅 빈 울림통, 공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줄의 텐션을 단단하게 버텨주는 넥과 몸통, 즉 모가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하, 구조가 딱 잡혀 있어야 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불안할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드는 건요. 기타 줄 튜닝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울림통에 먼지가 가득한 상태인데 그냥 힘껏 줄을 냅다 뜯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와, 억지로 소리를 낸다고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귀 아픈 굉음이 될 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몸, 호흡, 의식이 하나로 편안하게 이어지는 삼합이 딱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통제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우리 몸은 횡격막을 경직시켜버립니다. 횡격막이 굳어버린다고요? 네, 횡격막에 굳으면 호흡이 깊게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슴 위쪽에서만 헐떡거리는 얕은 흉식 호흡이 되죠. 그럼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호흡이 짧은 걸 보니까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맙소사.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더 분비해서 그나마 있던 삼합마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를 좀 내려놓고 먼저 몸과 마음의 램을 비워내는 기초 튜닝이 완전 필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자, 그럼 마음의 램을 좀 비웠다고 치고 이제 뼈대를 세울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물리적이고 흥미로운 메커니즘이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지침서에 따르면 우리 몸이라는 건축물의 기초공사를 다름 아닌 모음으로 한다고 해요. 그 아래야, 이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짓는 3D 건축 도면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종대왕이 천지인의 원리로 모음을 만들었다 이거 달달 외웠잖아요. 그렇죠. 하늘, 땅, 사람. 근데 이것을 단순한 철학적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체 역학적인 수직과 수평 정렬의 물리적 가이드로 딱 적용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늘을 상징하는 점, 그 아래아부터 살펴보죠. 이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합니까? 아래아는 모든 울림이 태어나는 아주 근원의 점입니다. 우리가 발성할 때 혀가 바닥에 가장 자연스럽게 쫙 깔리면서 구강의 빈 공간이 최대로 열리는 형태거든요. 아, 입안의 빈 공간을 크게 만드는 거군요. 네, 복잡한 생각이나 신체의 긴장을 멈추고 입천장과 혀 사이의 그 텅 빈 공간을 인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낼 준비가 된 고요, 즉 아까 말씀드린 공의 상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물리적 스위치인 거죠. 오, 스위치를 켠다. 네. 그리고 그 점 아래로 이제 땅을 의미하는 의가 쫙 깔립니다.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어떤 문장 말씀이시죠? 기울어진 기둥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 몸의 수평이 틀어지면 마음의 수평도 무너진다. 이 문장이요. 저는 솔직히 이 한 줄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봅니다.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거북목을 하고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미 대지의 받침인 의가 육체적으로 붕괴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골반과 어깨의 수평, 즉 몸의 횡적인 정렬이 바로 의가 상징하면 흔들리지 않는 대지, 모의 자리거든요. 아, 횡적인 정렬. 네, 몸의 수평이, 그러니까 지침서 표현을 빌리자면 정론이 굳거나 자니면 호흡을 담는 그릇 자체가 휙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 그릇에 어떻게 물을 안정적으로 채우겠습니까? 감정을 편안하게 품어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자, 하늘의 고요함인 아래아를 인지하고 땅의 수평인 을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게 바로 사람의 자리, 이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수직으로 곧게 서는 인간의 척추, 즉 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허리를 펴라는 뜻인가요? 근데 이게 단순히 허리에 힘을 빡 주고 꼿꼿이 앉으라 이런 물리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석추가 제대로 바로 서야 그 안을 흐르는 중추신경계와 뇌척수에게 순환이 쫙 열리거든요. 아하, 신경계의 통로가 열리는 거군요. 네, 물리적인 수직 정렬이 완성될 때 인간은 비로소 외부의 바람이나 스트레스에 막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깨어난 의식의 안테나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와, 하늘의 빈 공간과 땅의 수평 위에서 비로소 깨어난 축으로 딱 선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건축이네요. 그렇죠. 정말 체계적입니다. 자, 이렇게 천지인으로 뼈대를 튼튼하게 세웠다고 치죠. 근데 우리 일상은 사실 어떤가요? 매일 상처받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운이 여기저기 콱콱 막히잖아요. 일상 다반사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굳어버린 하수구를 시원하게 펑 뚫어줄 실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음입니다. 네, 자음의 파동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 자음들이 어떻게 특정 주파수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부위별 긴장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지 청취자분들도 지금 당장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긴장하면 가장 먼저 굳어버리는 곳, 턱이랑 목구멍부터 한번 가볼까요? 신경이 수축시키는 곳이 바로 턱관절이랑 목 안쪽입니다. 거북이처럼 목을 쑥 움츠리게 되죠. 네, 어깨가 막 올라가고요. 이때 이 굳어버린 생명력에 척 시동을 거는 주파수가 바로 아음, 그러니까 어금니 소리인 기역입니다. 하고 깊게 소리를 내는 거군요. 제가 방금 직접 해보니까 혀뿌리부터 목 안쪽이 약간 덜덜 떨리면서 진동이 진짜 느껴져요. 진동이 바로 오죠. 네네. 자료를 보니까 무언가를 자꾸 미루거나 두려움에 웅크린 사람들에게 이 파동이 딱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역의 파동은 경추 상단부랑 턱 주변의 굳은 근막을 아주 미세하게 진동시켜서 물리적인 균열을 냅니다. 몸이 동결 상태로 꽉 굳어 있을 때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딱 돋아나듯이 억눌린 에너지를 위로 확 끌어올리는 각성의 시동인 셈이죠. 오, 좋아요. 시동을 걸어서 기운이 쫙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콱 맺혀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죠? 우리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함이나 막 화가 가슴이랑 명치에 돌덩이처럼 쌓이잖아요. 그럴 땐 확장과 배출의 소리인 키읔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 하고 소리를 내는 거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잠깐 의문이 생기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노래방 가서 막 소리를 꽥꽥 지르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푸시죠. 그거랑 방에 고요히 앉아서 크 하고 발성하는 게 생리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함을 지르는 건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꽉 막힌 게 팡 터져나가니까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 몸은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탕진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가 빨리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폭발 후에는 훨씬 더 심한 피로랑 긴장 상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반면에 키읔파동 수행은 이런 폭발이 아니라 압력솥의 밸브를 살짝 여는 겁니다. 압력솥 밸브요? 칙 하고 빼주는 느낌? 네. 키읔을 가볍게 발성해 보시면 횡격막이 되게 부드럽게 펌프질을 하면서 늑간근, 즉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을 서서히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오, 갈비뼈가 벌어지는 느낌이네요. 억지로 확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갇힌 탁한 열기랑 압력을 서서히 조절하면서 순환할 길을 탁 열어주는 거죠. 미조신경의 톤을 아주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원리입니다. 와, 맹렬한 팍팔이 아니라 압력을 빼주는 되게 부드러운 순환이다. 이거 꼭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목이랑 가슴에 막힌 기운을 뚫어냈다면 시선을 더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소리가 가장 신비롭고 위로가 됐어요. 바로 현대 한글에서 모양이 아예 사라져버린 옛 이응, 꼭지 달린 이응입니다. 응 또는 웅 하는 약간 깊은 비음 섞인 울림이죠.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주파수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효과가 있길래요? 다들 그런 밤 있죠. 그때 가만히 웅 하고 울려보니까 명치 쪽에 그 텅 빈 공간에 진동이 꽉 들어차면서 뭔가 온기가 싹 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밖으로만 막 겉돌던 나라는 존재감이 가슴 한가운데로 엄청 묵직하게 닻을 내리는 느낌이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체감입니다. 가슴 중앙의 흉골 부위를 진동시키게 되면 그 뒤를 지나는 미주신경 가지들이 자극을 딱 받아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신경계가 반응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체적으로 되게 깊은 안정감을 주고요. 흩어진 에너지를 몸의 중앙으로 꽉 응집시켜서 존재의 중심을 다시 채워주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야, 내면이 그렇게 따뜻하게 꽉 채워졌다면 이제 다시 세상이랑 연결될 준비가 된 거네요. 이제 기운이 입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 혀끝으로 이동해 봅니다. 네, 설음이죠. 설음, 즉 혓소리인 니은과 디귿입니다. 근데 같은 혀끝에서 나는 소리인데 두 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니은부터 보죠. 느하고 니은을 발음해 보시면 혀끝이 윗잇몸에 아주 넓고 부드럽게 닿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부드럽게 붙네요. 이건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인간관계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고립되신 분들에게 필요한 파동입니다. 부드럽게 닿고 감싸 안는 니은의 진동은 단절된 것을 이어주는 포용, 즉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모성의 주파수거든요. 와, 모성의 주파수. 반면에 같은 위치지만 훨씬 단단하고 텐션 있게 툭 튕겨내는 디귿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추를 세우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의 시선이나 잣대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거나 결정장애로 엄청 괴로울 때 툭 하고 짧고 강하게 탁 끊어주는 거죠. 이건 마치 내 경계선은 딱 여기까지야 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외부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되게 단단한 기둥이 몸 안에 탁 박히는 느낌입니다. 소리의 발성 타점이 혀끝과 단단한 입천장이라는 가장 또렷한 감각기관에 확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몽롱하게 퍼지지 않고 지금 여기 나의 중심으로 아주 명확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훌륭한 앵커링 효과를 내는 거죠. 목구멍에서 시작해서 가슴을 꽉 채우고 혀끝으로 뻗어나가는 이 엄청나게 정교한 진동의 여정.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네, 더 큰 그림이 있죠. 지침선은 우리가 몸으로 척추기둥을 세우고 자음으로 턱, 가슴, 혀끝 같은 몸의 각 부위를 진동시키는 진짜 이유가 결국 우리 몸에 막힌 마디, 즉 관절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솔직히 제 안에 삐딱한 의심병이 좀 발동을 했어요. 그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28자가 우리 인체의 주요 28개 마디와 연결이 되고 이게 다시 우주의 28개 별자리, 즉 28수와 완벽한 프랙탈 구조를 이룬다. 네, 스케일이 좀 크죠? 솔직히 이건 너무 신비주의나 점성술 냄새가 막 나지 않나요? 현대과학의 렌즈로 보면 약간 엄청난 비약처럼 들리거든요.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별자리랑 내 뼈마디라니 약간 무협지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장풍 쏠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어떤 기운이라는 추상적인 단어 대신에 생체 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싹 번역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달, 별의 주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빛과 어둠에 반응하는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나 달의 인력에 영향받는 생리 주기가 대표적인 아주 과학적 팩트죠. 아, 환경적 주파수. 네. 동양 명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28수는 단순히 밤하늘의 예쁜 그림이 아니라 지구에 도달하는 거대한 환경적 에너지의 28가지 주기와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28관절은 우리 몸에서 근막, 신경, 림프절이 가장 촘촘하게 교차하고 체액이 교환되는 물리적인 관문들이고요. 아하, 관절이 그냥 단순하게 뼈와 뼈를 잇는 어떤 기계적인 경첩이 아니라 내 몸 안의 내부 에너지랑 몸 밖의 거대한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안테나이자 톨게이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턱 관절이 굳고 어깨가 안으로 막 말리고 고관절이 뻣뻣해진다는 건 단순히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근육이 좀 뭉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 몸이 우주, 즉 거대한 자연의 리듬과 에너지를 교환하던 그 28개의 문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쾅쾅 닫히고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인 거죠. 와, 물길이 막히면 저수지가 썩듯이 내 몸의 관절마디가 꽉 막히면 생명력의 순환이 딱 끊어지고 자연과의 주파수 연결도 아예 끊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훈민정음 28자의 파동은 바로 그 굳게 닫히고 뻣뻣해진 28개의 마디 틈새로 싹 스며들어서 긴장을 확 풀고 얼어붙은 강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약간 봄벽 같은 존재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정말 압도적인 뷰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 안에서 진동하는 작은 소우주라는 걸 이 문자가 증명하고 있네. 문을 톡톡 두드려서 대우주와의 싱크, 즉 동기화를 다시 맞추는 정밀한 튜닝, 그게 이 28자의 소리가 가진 진짜 설계 목적인 겁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 이 엄청난 지침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하거나 직장 상사한테 불평할 때 쓰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네, 도구 그 이상이죠. 세종대왕은 인간의 몸 28마디와 뇌신경기에 그리고 우주의 28수를 본래의 맑고 투명한 상태인 복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글자라는 형태를 빌려서 이 거대한 생체 자가치유 및 튜닝 시스템을 우리한테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발음하는 행위 자체가 호흡과 근막을 자극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요가나 기공 수련과도 같았던 셈이죠.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막 가슴을 치다가 나도 모르게 하 하고 엄청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아니면 길을 걷다 깜짝 놀랐을 때 헉 하고 숨을 탁 삼키면서 짧은 소리를 내는 것. 다들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행동이죠. 이제 아시겠죠? 그건 그냥 의미 없는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꽉 막힌 신경결을 뚫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잃어버린 우주의 주파수로 막 맞추려고 애쓰는 되게 눈물겨운 생존작용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숨을 쉬고 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내 몸을 튜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던 소리들의 생리학적 원리를 아주 명확히 이해하고 이제는 억눌린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걸 꺼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본래의 온전한 파동으로 몸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지침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닫기 전에 당신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죠. 표기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삶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24자의 한글만을 쓰면서 살아가는 현대 우리는 어쩌면 저 넓은 우주와 깊게 공명하던 생명 주파수의 일부 대역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끊어버린 채로 그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매일 영문모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문자가 단순한 어떤 기호의 소실이 아니라 인체가 자연과 공명할 수 있는 특정 대역의 주파수 상실을 의미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현대인들의 원인 모를 공허함이 혹시 그 끊어진 주파수 때문은 아닐지 진짜 묻게 됩니다. 엑스레이로는 결코 찍어낼 수 없는 우리 안에 고장난 주파수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글자의 모양은 사라졌어도 그 잃어버린 소리의 씨앗, 28마디를 여는 열쇠는 당신의 턱과 가슴과 혀 끝에서 여전히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당신 안에 얼어붙어 있는 첫 생명력의 울림, 그 깊고 묵직한 기억을 목 안쪽에서 아주 작게 진동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요. 어쩌면 오늘 밤 그 작은 떨림 하나가 당신의 굳은 마디마디를 싹 풀고 내일 아침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주파수로 맞춰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파동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